전이의 편먹기 전이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다룹니다. 도망쳐 나온 흑인 노예 짐과 허클베리는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몇 가지 색다른 일도 겪고 또 밤이면 뗏목 위에 누워서 별을 보기도 합니다. 참 운치 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전이의 편먹기 사견이 시작됩니다. 뗏목을 타고 가다가 밤이 되면 뗏목 위에 드러누워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 별들은 그냥 생겨난 것일까? 누가 만든 것일까?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다가 짐이 만들어진 거라고, 아니라고, 허클은 생겨난 거라고. 허클 의견은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생겨난 거라고. 허클은 나름 논리를 적용한 것이지만 소년의 귀여운 논리일 뿐이죠. 짐이 다시 달이 나았다고. 허클은 그 의견은 타당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대요. 왜? 개구리가 수많은 알을 낳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달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분명 별을 봤을 때 대화의 시작은 달무리, 샛별, 북두칠성, 은하수 등등 그 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긴 건 아름다움과 경외감이었겠죠. 예쁜데 수없이 많아서 더 예뻐. 시작은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론은 반짝반짝 별 하나가 개구리알 하나와 비견되는, 개구리알이 빛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달이 은하수 별 개수만큼 나으려면 개구리알만큼 나와서는 택도 없고, 달이 별을 낳는다고 설정한다면 개구리가 아니라 개복치여야 합니다. 개구리 많이 나와봐야 배가 낳나요? 개복치는 3억 개를 낳는다잖아요. 달이 3억 개씩 별을 숨풍숨풍 낳으면 그래서 달의 분화구가 그렇게 많나요? 아무튼 그래서 빛나는 걸로 비견하려면 개구리알 어림없고, 개수로도 어림없고, 개구리알은 개수로는 개복치 정도 돼야. 별은 반짝여서 예쁘고 밤하늘의 은하수는 아름다움에 대한 환타지를 떠올리게 하죠.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서 밤에 빛나는 별이며 여신이 존재한다는 달. 달은 친근하고 아름답고 동화적인 존재였는데 이 소설 읽다가 그만 상상력이 분화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다산. 그것은 개구리 혹은 개복치와 연관이 있다느니 예쁘고 신비롭고 달 그런 이미지였는데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은 들어봤지만 달과 양서류, 달과 생선, 달과 개복치. 환상 깨지는. 그런가 하면 짐과 허클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짐이 꽃과 벌 할 때 그 벌은 바보를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벌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인데 허크가 속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벌은 나를 쏘려고 하지 않았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 앞부분부터 상기해보면 이게 참 해학적인 농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클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허클이 하느님께 기도하면 원하는 걸 주신다고 해서 기도해봤는데 답이 안 오더랍니다. 그 기도가 낚시해야 하는데 낚싯바늘이 없어서 낚싯바늘 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와서. 기도와 응답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정식적이고 숭고한 것을 기도하는 게 규칙은 아니지만 또 규칙이라면 규칙이고, 응답은 그 숭고한 것에 대한 메시지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허클이 왓슨 아줌마에게 부탁합니다. 왓슨 아줌마, 왜 낚싯바늘 안 보내줘요? 누가? 하나님이요. 기도 좀 대신. 아줌마가 바보야. 허클은 아주머니가 이유를 말 안 해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허클은 난 바보인가 하는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소설 초반부에 톰이 아이들을 모아서 천일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램프 비비면 집채만한 요정이 나와서 소원 들어준다니까 허클이 말이 안 된다고.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나간다고. 키가 나무만한데 덩치가 건물만한데 무조건 달려나간다고. 그렇게 멍청하다고.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너무 현실성을 따진 거죠. 근데 그렇게 쬐만한 주인 말을 듣냐? 이런 거죠. 옛날 이야기일 뿐인데.
톰이 바보, 넌 아는 게 없어. 이렇게 허클은 바보라는 이야기를 꽤 들은 것 같습니다. 허클이 순박해서 또 왜 자기가 바보냐고 따지지도 않고 아마 스스로는 생각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모르지? 내가 왜 바보지? 나는 진짜 지금 바본가? 그런 차에 벌은 바보를 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믿을 수 없는 얘기. 내가 쏘이려고 해봤음. 쏘이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음. 벌은 나를 쏘려고 하지 않았음. 바보를 안 쏜다는 말은 거짓말. 나 바본데 안 쏘던걸? 고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10서너 살 된 어린아이인 허클이 자신이 진짜 바보인지 아닌지 고뇌에 찼던 나머지 나름 확인해보고자 벌에 쏘이려고 시도했다는 게 웃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도했을까요? 꽃에 앉아있는 벌을 건드렸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꽃에 앉아있는 벌을 보면 여러 번 건드려봤을 것 같습니다. 허클도 머리가 있는데 본진을, 벌통을 건드리진 않았겠죠. 아무튼 스스로도 바보인지 아닌지 너무 심란했겠지만 이미 전제를 깔아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바보, 벌이 쏘나 안 쏘나 보자. 근데 벌이 자신을 안 쏜다? 그럼 상식적으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허클은 벌이 바보를 안 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 벌은 바보를 안 쏘기도 한다 라고 하잖아요. 오프죠. 오픈 게 해악의 느낌을 줍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자신감은 없지만 똑똑한 척 위선을 떨기보다 차라리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훌륭하고 좋은 감정 속에 살아서 성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외려 감정상으로는 밑바닥 쪽과 꼭대기 쪽을 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풍부한 감정의 폭을 섭렵했기 때문에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15화에서 두 가문의 싸움이 실상 허클 마음속에 갈등을 은유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허클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인정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친한 사람과 은근히 자신을 견주어 보잖아요. 허클은 어쩌면 사견입니다. 톰과 자신을 잠시 잠깐 견주어 보고 비교해 보다가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톰은 귀엽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치가 있는 캐릭터 같고 허클은 귀엽고 사력있고 순수하고 사색적인 캐릭터 같네요. 두 캐릭터 중에 어느 인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으면 엄마 앞에서 물어보면 엄마라고 하고 아빠만 있을 때 물어보면 아빠라고 답하는 게 사는 법을 아는 어린이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두 캐릭터가 다 예쁘고 귀엽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는 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 국룰에 따라 허클이 더 예뻐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허클베리가 더 인간적이어서 사견이지만 허클이 내면의 갈등을 겪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안하면 고뇌하는 인간이 더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허클이 더 이쁩니다. 벌이 안 쏘니까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벌들은 바보를 안 쏘기도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는 허클을 보면 자긍심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